RTD라는 개념을 아시나요? Ready to Drink의 약자로 언제 어디서든 간편하게 마실 수 있는 패키지의 음료를 말합니다. 그 중에서도 RTD 커피는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시장 규모를 자랑하고 한국도 불경기 바람을 타고 커피숍보다 편의점으로 몰리면서 시장 규모 1조 4천억으로 연간 10%씩 성장하고 있죠. 이 RTD 커피의 개념 자체를 세계 최초로 만들어내고 일본을 자동 판매기 왕국으로 만들어버린 어느 기업의 성공 스토리를 소개합니다. 관사이 지방 나라현에서도 깡시골에 농사를 지으며 생활하던 우에시마 가문에는 8남매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3남 하루타다는 1906년생으로 19살인 1925년에 고베시에 식품을 유통하는 우에시마 상점을 창업합니다. 하루타다와 함께 4남 카츠, 5남 타다오는 상업학교를 다니며 열심히 형님의 일을 돕게 됩니다. 특히 5남 타다오는 15살 때부터 일을 도우며 유통업에 정통하게 되는데 23살이 되던 1933년 서양식 요리가 대중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잼이나 버터 같은 서양식 재료를 취급하는 우에시마 타다오 상점을 개업합니다. 당시 고베는 동양을 대표하는 무역항으로 도시에는 서양의 문화가 넘쳐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커피숍에서 처음으로 커피를 마시게 된 우에시마 타다오는 그 이상한 맛에 매료되어 해외에서 수입한 커피를 로스팅하고 다방과 서양 음식점 등에 판매를 하는 원두 장사를 시작합니다. 당시 커피는 기호품으로 인기가 높아서 국내 수요가 증가하고 있었는데 1937년에 커피 수입이 피크에 도달했지만 태평양 전쟁으로 인해 서양의 적국 음료라는 딱지가 붙어 1944년부터 1950년까지 수입이 모두 중지됩니다. 그때 타고난 장사꾼 오남 타다오는 수입이 재개될 때마다 어떻게든 물건으로라도 교환을 해 약 11톤 정도의 커피를 사모았고 이것을 바탕으로 우에시마 커피 주식회사를 설립해 전국구 사업으로 확대시켰습니다. 그리고 1958년에는 우에시마 커피숍을 후쿠오카 하카타에 개점하면서 외식 사업에 기초를 만듭니다. 이것이 지금은 종업원 5,000명, 연간 약 3조 매출의 거대 커피 기업이 된 우에시마 커피 컴퍼니 UCC의 시작입니다. 유년 시절 우에시마 상점에서 일하던 삼형제는 1951년을 기점으로 모두 독립해서 우에시마, 무역, 도매, 커피 3개의 회사로 나눠져 운영 중이었는데 재미있게도 우에시마 커피의 전신이었던 우에시마 상점을 2017년 UCC 그룹 산하에 두게 되고 2022년에는 특별 청산되며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많은 일본의 기업들이 그렇듯 우에시마 타다오의 장남 우에시마 타츠지가 UCC의 현역 회장이며 지금도 그룹 산하의 기업들은 모두 철저하게 우에시마 가문에서 가족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1960년대 후반 매일 열차를 타고 전국을 돌아다니며 사업을 하던 우에시마 타다오는 어느 날 역 매점에서 병에 든 커피 우유를 샀고 이걸 한 입 마시려는 순간 기차에 경적이 울려 퍼져서 당황해서는 허둥지둥 병을 얼른 매점에 돌려주고 기차에 탑승하게 됩니다. 이미 성공한 사업가였지만 가난한 농가의 오남이었던 그는 낭비 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아까웠다고 합니다. 그는 달리는 열차 안에서 곰곰이 생각에 잠기게 되고 번쩍하고 아이디어가 떠올랐는데 애초에 병을 반납해야 해서 생긴 일이기 때문에 통조림처럼 캔에 들어간 커피라면 언제든지 마실 수 있고 상온에서도 유통이 가능하니 취급도 쉽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당시에 캔에 들어있는 음료는 주스나 콜라 정도밖에 없었고 대부분의 음료가 병입이었으며 커피는 다방에서나 마시는 게 일반적이었고 가정에서 커피를 마시는 습관은 애초에 없었습니다. 병의 파손이나 회수 문제를 해결하면 누구보다 빠르게 더 큰 시장을 획득할 거라는 계산으로 곧바로 캔커피 개발 프로젝트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냥 커피가 아니라 우유가 들어간 커피여야 했는데 그 이유는 1960년대에는 우유 음료는 고급품이며 건강에 좋다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최초의 타이틀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라서 첫 번째 문제로 커피 추출액과 우유를 녹여 캔에 넣어도 상부에 우유가 떠서 잘 녹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는 우유 입자를 균질화하는 기술을 도입해서 해결했습니다. 3% 이상의 우유를 포함한 유 음료는 장기 보존을 위해 저온 살균이 아닌 고온 처리가 필요했는데 가열 냄새 때문에 커피의 풍미가 나빠져 버렸습니다. 이 문제는 실패한 커피를 계속 마시면서 최적의 배합비를 노가다로 찾아냈다고 합니다. 세 번째 문제가 가장 심각했는데 당시 캔도금 기술이 부족해 용접 부분의 납땜에서 철 이온이 용출되어서 커피의 성분인 탄닌과 결합해버렸습니다. 그 결과 커피가 새까맣게 되어버렸는데 캔 내부에 특수 코팅을 적용해가며 매일매일 실험을 반복하고
공장 뒤에는 대형 트럭 몇 대분의 빈캔들이 부서져서 쌓여갔다고 합니다. 캔코팅 문제를 해결하고 완성된 커피를 시음한 우에시마는 성공! 만점이요! 를 외치며 감동에 벅차 개발진 한 사람 한 사람 손을 붙잡았다고 합니다. 1969년 4월 당시 다방 커피와 같은 가격인 한 개 70엔에 UCC 커피 밀크 함유를 발매합니다. 당시 최고의 기술들로 만든 이 제품은 모든 사원들이 이건 무조건 팔릴 끼다! 라고 굳게 믿었는데 이 생각은 아주 훌륭하게 빗나갑니다. 커피업계에서는 이 제품을 사도 취급했고 커피로서 인정할 수 없다고 무시당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직접 소비자에게 어필하고 팔고 싶었지만 업무용 B2B 영업망만 있던 UCC는 소매점들이 사주질 않자 판매 루트가 없었던 것입니다. 영업맨은 철도 매점 루트를 개척해서 UCC 커피를 큰 소리를 내면서 산다던가 차창에 늘어놓는 등 온갖 눈물 나는 노력을 했고 흔한 중소기업이 그렇듯 사무실의 일반 직원들도 외부 영업에 뛰어들어 판매에 매진했습니다. 눈물 나는 노력이 거의 1년 동안 계속됐지만 판매는 전혀 없었습니다. 캔커피는 시장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걸까 하는 어두운 분위기가 사내에 감돌 때쯤 뜻밖의 곳에서 큰 기회가 생깁니다. 1970년 오사카에서 엑스포가 개최되는데 정식 명칭은 일본 만국 박람회로 다들 아시다시피 일본 역사, 아니 세계 역사에서도 손꼽히는 빅 이벤트였습니다. 6개월 동안 6,421만 명이 관람하면서 40년 뒤인 2010년 상하이 엑스포에서 관람객 기록이 깨졌을 정도로 역대급 흥행이었습니다. 1964년 도쿄 올림픽과 더불어 일본이 국가적 총력을 다한 행사였는데 보통 도시명이 들어가는 엑스포의 관례와 달리 일본 엑스포인 것부터가 얼마나 국가적인 행사였는지 알 수 있습니다. 1970년대 고도 성장기의 상징과도 같은 행사였으며 전후 일본의 발전을 전 세계에 자랑하는 행사였습니다. 각종 서브컬처에서도 많이 다루고 현재 칠순쯤 되는 단카이 세대가 가장 그리워하는 추억의 단골 소재이기도 합니다. 한국으로 치면 고도 성장기의 낙관적인 분위기에 88 올림픽 시절 그때가 좋았지. 하는 느낌이죠. 지금은 결과를 알고 이야기해서 그런 거지 정보가 적었던 당시에 방문객 겨우 10만 명 정도 오려나 하는 이미지였다고 하는데 한 임원이 해외에서 기동량으로 이번 엑스포의 규모가 엄청나다는 걸 듣고 와서는 오사카 박람회에 승부수를 던지게 됩니다. 개최 전부터 참가국이나 참가업체에 적극적으로 세일즈를 했고 오랫동안 간사이 지역에서 유통업을 하며 장악되어 있는 인맥으로 인해 행사에 참여하는 파빌리온의 80%가 UCC의 거래처였다고 합니다. 마침 고베 주오구에 있던 UCC 본사는 행사장과의 거리도 워낙에 가까웠고 캔커피 공장은 마침 오사카에 있어서 거의 센트럴 키친 방식으로 시원한 캔커피를 매점에 공급합니다. 신기한 상품에 거부감이 없는 만국 박람회 특성상 사람들은 호기심에라도 무조건 사먹게 되었죠. 행사장 내에서 판매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텔레비전을 통해 캔커피를 마시는 사람들이 계속 노출되게 되었고 일본 전역에 UCC 캔커피가 알려지게 됩니다. 드디어 거래처의 문의나 주문이 회사에 쇄도하기 시작해 공장 생산량이 따라가지 못해서 생산하는 족족 출하하며 공장 앞에는 대기하는 트럭들로 가득했다고 합니다. 이듬해 UCC는 처음으로 매출 100억엔을 달성하게 되고 UCC 밀크커피는 출시 2년 만에 우에시마의 대표 상품이 됩니다. 1973년이 되자 UCC를 카피한 캔커피가 일제히 쏟아져 나와서 시장 경쟁이 치열해집니다. UCC는 시원한 자판기를 운영 중이었지만 콜드핫 겸용 자판기를 개발해 1년 내내 상품을 팔 수 있게 되고 1977년에는 자판기 전개 사업을 별도로 운영하며 자판기 음료의 종류도 폭발적으로 늘리면서 캔커피 시장은 70년대 이후 급성장을 이루게 됩니다. 일본을 자동 판매기 왕국으로 만든 건 전 세계 최초로 캔커피를 만들어낸 UCC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여기에 사람이 다니나 싶은 장소에도 자동 판매기가 불빛을 밝히고 있죠. 그리고 탁월한 사업가인 우에시마는 일부러 신칸센 연선에 지점이나 공장을 세우고 그 옥상에 거대한 간판을 설치하는 등 선전에도 뛰어난 재능을 보였습니다. TV 광고도 전개하면서 UCC 캔커피는 전 국민이 아는 상품이 되었습니다. UCC 밀크커피는 캔커피 최장수 브랜드 기네스 기록도 가지고 있고 식품업계에서 처음으로 색채만으로 구성된 상표 등록에 성공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사진만 봐도 일반적으로 UCC 커피를 떠올린다는 식별성을 인정받은 것입니다. UCC 하면 또 빠질 수 없는 이야기가 에반게리온인데 처음 출시 때 업계에서 사도라 불렸던 UCC 커피는 에반게리온에 꾸준하게 PPL하면서 덕후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최근까지도 콜라보 상품이 나왔습니다. 한국에서도 레시피를 잘 안 찾게 되듯이 밀크커피의 인기가 떨어져서 UCC는 1994년에 블랙 무당을 출시하면서 데이트했습니다.
캔커피가 정점을 찍었던 시절엔 연간 출하량이 1년에 약 100억 개 정도였으나 현재 캔커피 시장은 꾸준하게 축소 중입니다. 커피 소비량이 증가하면서 190에서 250ml의 캔으로는 부족감을 느끼게 되고 500ml의 페트병을 선호하는 감각이 높아진 것이 이유가 됩니다. 1리터 커피를 소비하는 마당에 작은 커피가 잘 안 팔리게 된 것입니다. 캔커피의 대명사인 UCC의 위기감이 느껴지는 건 사실이라 현재는 페트 상품 판매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인기 상품의 수명은 영원하지 않고 언제 갑자기 끝날지 모르며 기업은 미래를 잇는 민감성과 발빠른 변화가 필수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계 최초로 캔커피를 만들고 우연히 옆 동네 오사카에서 만박이 개최되어 성공한 UCC 캔커피의 성공 스토리였습니다. 나라현의 깡시골 출신 우에시마 타다오는 일본 커피의 아버지라고 불리게 되었으며 UCC는 간사이의 대표 기업으로 고베를 연고로 하고 있는 한신 타이거즈가 2023년 우승했을 때 한정판 캔커피를 출시하기도 했습니다. 형제들과 함께 만들어낸 거대한 커피 기업 UCC는 커피와 관련된 모든 사업을 한다고 보면 되는데 자메이카나 하와이 등의 직영 농원도 있어서 거의 멸종된 부르봉이나 포안투 같은 품종을 부활시키는 등 커피의 연구도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유통업에 근간이 있던 회사라 원두 유통에 엄청나게 특화가 되어 있고 커피 머신과 같은 추출 기술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더블렐 드립과 흑당 커피로 유명한 우에시마 커피는 전국에 90개의 매장이 운영되고 있으며 저 개인적으로는 커피 마실 땐 주변에 우에시마 커피를 1순위로 찾아보게 됩니다. 인테리어도 편안하고 확실히 뛰어난 커피를 맛볼 수 있습니다. 좀 더 캐주얼한 느낌의 UCC 카페 프라자도 전개하고 있으며 오사카, 고베, 교토에는 카페라라는 이탈리안풍 커피숍도 운영 중이니 가보시면 좋겠네요. 커피가 아니나 프론토 커피도 UCC 계열입니다. 라르고라는 스페셜티 원두도 인기이고 드립커피 쪽에서도 UCC를 가장 알아주는데 장인의 커피 시리즈가 인기가 좋습니다. 저도 항상 편집하면서 마시고 있는 향이 좋은 드립커피입니다. 그리고 라떼 좋아하시는 분들은 콤비니에서 빈스앤 로스터즈 라떼 드셔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라떼 전문 숍도 운영했을 정도로 라떼의 진심이거든요. 이제는 일본 여행할 때 스타벅스 대신 우에시마 커피에 꼭 가보시길 바랍니다. 역시 알고 마시면 맛도 다르겠죠? 앞으로도 재미있는 영상 많이 올릴 예정이니 구독 안 하셨다면 꼭 구독해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